윤 대표님, 이재명 대표와 관련해서 대장동 재판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3부 김동연 부장판사 심리로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? 그래서 7일에는 유동규 전 본부장이 이 증인으로 나온 것 같아요. 그래서 유동규 전 본부장이 나와가지고 이재명 대표 면전에서 정말 뭐라고 해야 하나 뼈 때리는 말을 했다고 해야 할까, 이재명 대표를 망신을 줬다고 해야 할까, 그런 일이 벌어진 것 같네요. 그러니까 유동규가 이재명의 측근 중에 측근이었잖아요. 한때는 측근이었는데 측근 아니라고 그랬잖아요. 측근 아니라고 저런 측근 많다고까지 했으니까 이재명의 거짓말이 유동규에 의해서 많이 탄로가 난 거죠. 그래서 유동규가 이재명 어제 재판에 같이 하면서 이재명 앞에서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. 한때 이재명 지키기 위해서 죽겠다고까지 생각한 게 내가 생각해도 끔찍하다. 그러니까 저런 나쁜 놈으로 해서 내가 희생한다고 생각했다는 게 말이 안 된다. 한때는 자기가 죽으면 대장동 수사가 중간에 한 뭉탱이가 부서지는 거잖아요. 그렇죠. 그러니까 이재명으로 해서 그런 생각까지 했다. 뭐 이런 얘기를 한 거죠. 어제 유동규가 뭐 그런 얘기를 많이 했다고 그래요. 이재명이가 내가 얻은 이익이 도대체 대장동이 뭐냐, 나는 얻은 게 없다. 그러니까 그 유동규는 내가 여러 가지 사업에도 참여하고 했기 때문에 내가 그 증언을 제대로 안 하고 죽었으면은 이 수사가 없어지는 거 아니었냐. 그래서 내가 그 검찰에 녹음 테이프 갔다는 얘기를 듣고 적극적으로 내가 죽을 생각까지 했다.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. 그러니까 내가 다 책임을 지겠다, 묻고 가겠다, 이런 얘기를 정진상한테 했다는 것 아닙니까? 정진상 전 정무조정실장한테 그런 얘기를 한 것은 결국은 말씀하신 대로 이재명과 정진상의 생각을 또 지시를 받아가지고 자기가 대장동 사업에 실무적인 일들을 했지 않습니까? 도계공에서 사장이 있지만 사장 직무대리를 했잖아요. 그런데 자기가 그걸 다 묻고 그냥 극단적인 선택을 해버리면 수사가 될 수가 없지 않느냐. 그 다리가 끊어져 본다는 거죠. 수사의 중간 다리가. 그렇게 했는데 지금 생각하면은 정말 끔찍하다. 그렇게 이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정영학 회계사가 그 천화동인 5호 소유주거든요. 가 검찰에 대장동 녹취록을 들고 갔다는 얘기를 듣고 대응 방안을 논의할 때 뭐 내가 다 책임지겠다, 묻고 가겠다,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. 실제 그때 뭐 좀 약을 뭐 먹기도 하고 그랬다고 하죠. 자기 오피스텔에서. 그렇죠. 그때 정진상이나 김용희가 어디 태백산으로 가서 선물하겠던가, 그리고 쓰레기라도 먹으라고 뭐 여러 가지 지시들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? 유동규한테. 그러나 유동규가 결정적으로 이렇게 마음이 바뀐 것은 이재명이가 김문기 모른다 하고 이렇게 내치면서 저 사람은 언제든지 사람을 배신할 사람, 저런 사람을 위해서 내가 왜 희생을 하냐, 그런 생각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? 그래서 어제도 검찰이 그런 얘기 했잖아요. 이재명은 게리맨더링 하듯이 대장동 일당에 특혜를 줬다. 게리맨더링이 왜 선곡으로 자기 마음대로 만드는 것처럼 자기가 마음대로 짜가지고 그 대장동 일당한테 특혜를 줬다. 뭐 이렇게 얘기를 했죠. 그래서 유동규를 통해서 남욱 등한테 사업자를 내정해가지고 맞춤형 공모지침도 만들어가지고 다른 사업자는 참여 못하게 얼른 그냥 비밀리에 이렇게 해버린 거죠. 그러니까 이재명이 보이지 않는 그 특혜를 엄청나게 준 건데 이재명은 지금도 거짓말하고 있는 거죠. 어제 유동규가 얘기한 것 중에 또 재밌는 게 그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그 할 때 그 변호사를 그 당시 최재경 그 전 청와대 민정수석 이 사람이 소개시켜준 변호사를 자기가 해줬대요. 만나서 그 얘기를 어제 했습니다. 그 최재경 변호사가 그 김만배 소개로 자기가 또 알았대요. 유동규가. 김만배가 50억 클럽에, 그렇죠. 50억 클럽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? 들어간 거죠. 그러니까 50억 클럽에 들어간 이유가 어제 조금 나온 거죠. 이 부분에 관해서도 좀 수사가 좀 진행이 돼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. 어제 또 유동규가 만약 내가 죽었다면은
이재명이나 정진상이가 뻔뻔하게 저에게 모든 혐의를 그렇죠. 떠밀면서 증언 내용도 훨씬 심하게 그렇죠. 했지 않았겠느냐. 그렇죠. 거짓말 전문가들이니까. 그러니까 다 나한테 떠는 그렇죠. 거였을 거다. 네. 지금 뭐 유동규도 그랬고 김만배도 네. 또 다 뭐 유동규한테. 쇼를 벌였지만 그렇죠.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했지 않습니까? 근데 그렇죠. 그 이전에도 4명이 네. 극단적인 선택을 했어요. 그렇죠. 실제로. 그렇죠. 그 이병철 씨인가 그 그렇죠. 사람까지 하면 5명입니다. 그렇죠. 그러니까 많이 죽었죠. 죽었는데 만약에 유동규가 진짜 죽었다고 생각하면은 죽어서도 저승으로 못 올라가는 거죠. 예. 하도 이재명이가 그걸 이용하지 않겠습니까? 네. 그러니까 유동규도 뭐 이재명하고는 이미 마음이 돌아섰기 때문에 네. 그 이전에도 몇 차례 재판에서 조우를 했습니다마는 어제 대장동 재판에서는 아주 작심을 하고 나온 것 같아요. 내 있는 모든 거 그대로 다 까겠다. 그리고 이재명이 와 있으니까 면전에서 아주 개망신을 주겠다. 이렇게 작정을 한 것 같습니다. 그렇죠. 이재명 뻔뻔해요. 거기도 그냥 앉아서 그냥 하는 거 보면 서로 눈도 안 마주치고 있었다는 거죠. 근데 이재명이가 또 듣기 싫었는지 네. 그 증언 전에 유동규 나 좀 바빠서 먼저 가겠습니다. 요즘은 뭐 이재명이 앞에 판사들이 오히려 고향에 앞이 쥐신사라는 거 아닙니까? 그렇죠. 판사들이 보통 사람들은 재판부 얼굴도 잘 못 쳐다봅니다. 근데 요즘은 또 해갖고 나 바쁩니다. 이 김동연 좌파 판사로 이렇게 지금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? 그렇죠. 그래갖고 완전히 이 대장동 재판이다 이런 것도 또 그냥 계속 늦추고 있고 재판 지연 전략에 아주 동조하고 있고 이중 교사까지도 여기다 지금 합치려고 합쳐가지고. 하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? 그래서 다음 대통령 선거 2027년인가요? 그때까지도 대법원 판결이 안 나오게끔 자꾸 일을 합치는 거죠. 예. 그래서 이 김동연 부장판사 형사 합의 33부 특히 여기에다만 왜 일을 몰아주냔 말이에요. 백현동도 거기 그걸 다 몰아주고. 이중 교사도 거기 가 있고.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정말 대법원장 빨리 임명하고 서울중앙지법원장부터 진짜 저 좌파 저 정치권의 눈치 보는 이런 법조계 인사들 빨리 좀 대청소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렇습니다. 그러니까 그나마 김동연 부장판사도 이 여론의 눈치를 좀 봤는지 이재명이가 나가겠다니까 안 됩니다 하고 제지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? 이재명이가 자기 멋대로 재판부 가고 싶으면 가고 진짜. 뭐 있기 싫으면 나가고 이런 상황이 돼버리니까 완전히 재판부가 정치권의 눈치를 보는 그렇죠. 그런 상황으로 지금 전락해버린 것 아닙니까? 그렇죠. 아무튼 뭐 윤석열 대통령이 후임 대법원장을 임명할 것 같죠? 그렇죠. 빨리 해서 해야죠. 지금 우리 정권이 지금 법원이 지금 통 비어가지고는 안 돼요. 지금 법원이 정상화돼야 한다니까요. 조국 같은 것도 1심 징역 2년 받는데 36개월, 38개월이 걸렸습니다. 그래서 겨우 1심 났어요. 2심도 지금 하고 있어요. 2심도 계속 늘어지니까 그러니까 내년 지금 출마한다는 거 아니에요. 그러니까요. 출마. 준연동형 이거 해가지고 얼렁뚱땅 하면은 한 5%만 받으면 되거든요. 한 2석 내지 3석은 얻지 않습니까? 그렇죠. 민주당, 열린민주당인가 그거 왜 이상한 데 있잖아요. 김의겸 나온데. 그런데 한 5점 몇 % 받아가지고 의원 3석인가 받았어요. 그러니까 조국이 이거 하겠다는 거예요, 지금. 그러니까 다 이것도 법원이 부채질한 거라고 봐야죠. 그러니까 법원이 지금 고등법원에 가서도 9개월째 지금 이 선고를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? 진작 선고해갖고 다른 사람 같으면은 윤석열 대통령 장모도 고법에서 바로 1년 받았는데도 법정 구속 해버렸지 않습니까? 그렇죠. 사실은 뭐 지금 2년 받았지 않습니까? 1심에서 조국은. 그러면 고법에서 2년은 받으면 바로 법정 구속되면 무슨 출마 얘기를 합니까? 그런데 딱 이 재판부가 계속 이렇게 세워라 내워라 하니까 조국이가 내년에 내가 총선에 나가도 되겠구나 이런 헛소리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? 법률가라고 자청하는 법학자라고 자청하면서 정말 뻔뻔한 거죠. 이거를 부채질하고 방조하는 게 법원입니다. 그래서 왜 법원에 모든 현수막에다 하나씩 다 붙여놔야 된다고 방마다 지체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. 지체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. 좀 빨리빨리 해야 될 거 아닙니까? 도둑놈 전과자 우리나라를 엉망으로 만든 희대의 도적들이 대통령 출마하고 국회의원 출마하고 다 당선된다면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?
그러니까 네. 이재명이는 2027년까지 네. 대법원 판결 안 나오면 되지 않나요? 그래가지고 그렇죠. 지금 이런 재판 지연 전략을 착착착 쓰고 거기에 그렇죠. 지금 이 좌파 우리법이라든가 국제인권법 출신들이 동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? 그렇죠. 이래가지고 말이 됩니까? 그렇죠. 이게 어떻게 사법부가 정의의 최후 보루가 되겠습니까? 그렇죠. 나라가 큰 위기에 빠졌다고 봐야 됩니다. 지금 뭐 윤 대통령이 지금 행정부만 지금 잘 끌고 있긴 하지만 사법부, 입법부는 지금 엉망이 돼 있거든요. 예. 이게 빨리 정상화되지 않으면 자동차 바퀴가 3개, 옛날에 3륜차 있었잖아요. 지금 바퀴 앞바퀴 하나만 가고 바퀴 뒤에 2개는 빠졌어요. 그렇죠. 바퀴 하나만 갖고 서 있지도 못해요. 네. 그렇습니다. 또다시 네. 이재명이가 이균용 네. 전 후보자처럼 별다른 하자도 없는데 네. 자기 재판 지연 전략을 쓰기 위해서 네. 김선수 대법관을 권한대행으로 만들기 위해서 또 낙마를 시킨다고 한다면 우리 국민들이 그럼요. 판단을 하고 봅니다. 네. 선거가 5개월도 안 남았습니다.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. 예. 네, 시청자 여러분,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